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엘컴텍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는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4월 2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금 가격 서브프라임 코로나 때보다 비싸 중국 사재기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동사의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실제 4월 들어 금 선물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서브프라임과 코로나 사태 때 가격을 넘긴 수치이다. 사상 최고가를 함께 달려가는 구리와 비교해 금은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 즉 31.1g당 2,400달러를 돌파했다. 환율 상승을 고려한 원화 기준은 연초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사상 최고가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현재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세 가지의 원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두 번째 미중 갈등으로 비롯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 번째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2년간 금 수입량은 2,8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금 관련주로 알려진 동사에 또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금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설명드리자면은 금 하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과거 보면은 이제 미국 달러와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1달러를 주면은 달러 지폐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1달러를 주면은 나중에 금으로 얼마나 교환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제 근본이 은본이제까지 좀 들어가야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원래는 기축통화국이 원래 영국이었잖아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바로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달러화를 만들면서 관련돼 가지고 금을 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사면서 금하고 우리 달러와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이제, 은본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현재로서는 기축통화국이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전 세계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오펙 국가를 포함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얘기하기를 모든 원유에 매매할 때는 금이 아니라 달러화로 하겠다.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이 현재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유럽이 상당히 황폐화되면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무기를 만들어서 팔면서 기축통화국이 현재 미국으로 됐잖아요. 전 세계 쉽게 말하면 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가장 안전자산 하면은 미국 달러와 그리고 금이 되겠습니다. 금, 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냐면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중국에서 사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참고적으로 전 세계 1위에 금의 보유량과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 아니고요. 이 내용에 지금 중국 내했지만 전 세계 1위에 금 사재기를 하는 나라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가장 많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2위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대략 한 10위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을 현재 사고 있는데 너무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자 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하고 금하고는 같이 연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여기까지 설명 좀 길어지는데 미국 달러화를 주변 6개 국가들하고 서로 비교해 가지고 나오는 지수가 바로 인덱스 된 게 바로 미국 달러화 인덱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돼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변모한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 즉 달러화라든지 일본의 엔화 중심의 그리고 유로존의 유로화 등의 안전자산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바뀌면서 선호현상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금 가격도 같이 조정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금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다? 주가는 같이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이 뭐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계속 이제 루머가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금가격 하락의 어느 정도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입장에서는 역발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주가가 금가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슬슬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는 기술적 분석도 해드리겠지만은 자, 모멘텀 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 패드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조정나면서 그때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주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 정도는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사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루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25bp 또는 50bp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빅 스텝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 보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방법도 있다. 역발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중에 뭐 근본위, 은본위 제도, 그 다음에 기축통화국, 달러 인덱스 그런 설명하는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시간, 2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1,100원대, 1,000원에서 1,100원대 지지를 받은 거야 되겠습니다. 이때 한번 지지를 받았죠. 이번에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외바닥은 진흙바닥,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 사상두가랑 한자 서 있는 것처럼 다소 조금 불안하다 보시면 되겠고 3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바닥은 시장에서 락바텀, 즉 바위바닥 그만큼 튼튼하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쌍바닥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자, 1차 저항 오늘 2.4% 하락하면서 1122원에 마감했습니다. 동사 1차 지지대가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250원, 2차 저항대 1400원, 3차 저항대 1500원, 4차 저항대 1650원, 그 다음에 1800원에 되어 있습니다. 18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오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000원, 2차 지지대 900원 구간이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동전주다 싶으면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씩 관심 가지는 방법도 있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모멘텀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4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 동사는 기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5.85%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음을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5.85%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파트론에서 57.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주는 최대율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파트론에서 57.1%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10억 원대에서 작년에 56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8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네요. 당기순이 73억에서 22억으로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 10억 원대, 2분기 때 10억 원대, 3분기 때는 10억 원 미만으로 좀 감소를 했고요. 4분기 때는 8억 원 적자 전환됐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 11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1%, 유보는 77%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은 3.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는 30원, BPS는 889원이 되겠습니다. 자, 3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원이면은 300원이면 10배입니다. 3, 4만 9. PR 30배가 넘은 상태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은 싼 가격대는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얼마냐? 동사는 30원 곱하기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38은 24, 240원에서 12배면은 360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는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는 점 참고하시고, 동사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실적은 어디서 나오냐? 이제 기타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에서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마지막 BW 행사는 2016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에 8년 동안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사회에서는 자, HVC 그리고 자원개발하는 자회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 오늘 종가 1122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하고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1273원, 평균 매도 단가는 1277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67.7%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은 금 가격 서브프라임과 코로나 때보다 현재 비싸다. 그게 이제 과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재기 그리고 인도 관련된 인도에서 현재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주가는 마지막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1.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7.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과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250원, 2차는 14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1000원, 2차는 9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컴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